동방명주, 화웨이, A웹, 그다음에 고든창, 대한항공도 나오고요. 네. 아까 사전투표 결과까지 네네네. 데이터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정리가 됐고 언론에서는 지금 조용합니다. 부정선거 관련돼서는. 조용하죠. 채널A에서 좀 하고 있고 SBS에서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죠. 스카이데일리에서 하고 있는데 민족 정롱지. 지금 스카이데일리?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조선일보 말고 아, 그럼요. 스카이데일리 합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범죄니까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득을 본 게 민주당이고 손해를 본 게 국민의힘이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정치가 아니고 범죄에 대한 얘기잖아요. 범죄에 대한 얘기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들을 중국이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숫자를 보여드렸으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해를 했는데 부정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범죄니까 범죄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고, 우리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도 진보와 보수가 있지만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잖아,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뉠 수는 있는데 언젠가부터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도 보수, 진보가 나뉘었어요. 안보랑 국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드 미사일 배치 그때부터 아마 좀 약간 그 파열음이 발생한 것 같은데, 사실 그때부터 댓글 부대가 있기 시작하고 그때가 딱 사드 그때거든요. 그 하이브리드 전쟁, 초한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2010년 초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문제긴 한데, 그때부터 중국들이 어떤 공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범죄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범죄 주체가 중국이라면 쉽게 뭔가를 딱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미국이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뭘 원하는지,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그냥 무턱대고 도와준다? 이거는 조금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 명분. 사실 저는 트럼프가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돈도 많아, 대통령도 했어. 더 이상 뭔가를 이루려면은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거예요. 링컨이나 루즈벨트나 좀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가장 핵심 카드가 부정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초안전의 마지막이 부정선거잖아요. 선거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결국 인구잖아요. 선거를 조작해서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건 우리나라가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왔다가 지금은 싹 빠졌는데, 제주도 중국판 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선거를 조작해서 우리가 저 나라에 들어가기 쉽게, 그리고 우리한테 이득을 주게 만들면은 중국인들이 글로 많이 갈 거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중국의 어떤 속국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초안전의 어떤 가장 결국 핵심이 내용인데, 그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고, 그거를 밝혀내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마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우리를 카드로 이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얘네들이 미국 애들도 숨기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아까 그 대한항공 사진이라든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했던 그 90명 압송했던 것들도 원래 트럼프가 이제 그 카드로 쥐고 있으려고 했다가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해서 이제 좀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공론화 시켜서 미국 애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줘야 더 이상 이거를 숨겨진 카드로 쓰지 못하게 하면은 미국 애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만도 중국에 부정선거 하려다 걸려가지고, 당연히 대만도 하겠죠. 걔네는 하기가 더 쉬울 거잖아요. 다 같은 중국말 쓰고 구별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대만에서는 2016년인가 18년부터 아예 진짜 수개표야. 진짜 반장선거처럼 한 장 한 장, 이거 1번, 2번 이러고 그냥 카메라에 들고 불러요. 그 자리에서 투표한 다음에 한 2박 3일 걸리는데, 할 게 너무 많은데 할 게 너무 많죠. 일단 사전선거부터 없애야 되겠네요. 사전선거 당연히 없애야 되죠. 그럼 왜 하는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투표 참여율을 올리겠다고 시작한 취지 아닙니까? 근데 참여율이 왜 중요한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업을 좀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제 직원들도 많이 써봤잖아요. 이게 그 당시가 박원순이랑 정몽준이랑 그 두 분이서 서울시장 선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랑 밥 먹다가 물어봤어요. 다 20대 초중반 여자애들이었는데 두 명이 야 니네 누굴 뽑을 거냐 그러니까 한 명은 박원순 아저씨 뽑겠다 그러고 한 명은 정몽준 아저씨 뽑겠대요. 그래가지고 각각 물어보니까 박원순 아저씨 왜 뽑냐? 그러니까 SNS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대요. 그리고 그게 다래요. 무슨 정책을 하는지는 그건 당연히 모르죠. 정몽준을 뽑겠다는 애는 돈이 많으니까 뇌물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라는 게 사실 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미지와 어떤 뭐 그런 이미지, 그 사람의 어떤 밖으로 보이는 뭐 선한 것 같은 뭔가 그럴 것 같은 이미지로 투표를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는 정책,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투표를 할 때 앞에 키오스크를 놓는 거예요. 키오스크를 놓고 이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거를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표가 안 나오는 거야. 그 표 선거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을 하는데 정책 중에 이 사람의 정책 중에 자기가 정책 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거 뭐 이렇게 선거 유세물 와도 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막 누르다 보면은 이 사람 읽어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읽어볼 때 이 사람 이런 정책을 했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좀 앞에 키오스크라도 놓는 선거 면허제라고 얘기하면 좀 과할 수 있어도 좀 그렇게 분류하는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말도 안 되게 나는 문재인이 잘생겼으니까 뽑을래.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많았으면 진짜 많았어요. 많았으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착하게 생겼다고. 착하게 생겼다고. 이명박 아저씨는 못되게 생겼다고 싫어하고. 쥐명박이라고 그러고. 이명박 아저씨 그래도 뭐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 뭐 그렇게 욕먹을 짓을 뭘 그렇게 했다고. 뭐 다스가 누구 거면 어때.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뭔가 좀 사람들한테 아무나 투표하는 거 되게 위험한 거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좀 얘기를 좀 해주고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투표 독려하는 거 되게 좀 반대하거든요. 투표율 높은 것도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하고 잘 알고 투표를 하는데 어차피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한 투표권을 더 가져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다 이미지 보고 잘생긴 거 보고 그렇게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좌파 스피커들은 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진짜예요. 뭐 이게 문재인 아저씨도 키 잘생겼잖아. 근데 사실 문재인이 북한에서 공산당 서열에 쳐주지도 않는다면서요. 뭐 옆에 있었던 뭐 임종석이니 뭐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서열이 더 높고 아니죠. 조국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을 일부러 스피커로 더 내세웁니다. 우파 보수 쪽에서는 똑똑한 사람을 내세워요. 그러다 보면은 생긴 거나 메신저의 어떤 그 외형이나 호감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의 메시지가 중요해. 보수 쪽은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좌파 쪽은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나 착한 사람이고 나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뽑아줘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난 똑똑한 사람이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어는 두 번째가 아니고 한 10번째, 20번째 문제로 넘어가고 나 좋은 사람이고 나 멋진 사람이니까 인기 투표처럼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좌파 스피커들은 대부분 멋져요, 외형이.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더 스피커로 뽑습니다. 조국이 딱이죠. 스펙도 좋아. 물론 뭐 서울대 법대 교수 간 것도 좀 약간 비리가 있었죠. 사시는 통과 못했는데 서울대 법대는 갔고 뭐 서울대 법대 교수로는 갔고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했었으니까 뭐 그런 조국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문재인 다음 대선 주자로 조국을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이번에 좀 짜친 걸로 감옥 들어갔죠. 자식 자녀 입시 비리 뭐 그런 걸로 갔는데 좌파 스피커들은 외형적으로 멀쩡하고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통 성추행이나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렇게 보수 쪽이나 우파 쪽 사람들은 나 돈 좋아해. 나 사업해. 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돈 벌었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보내고 그 욕구를 그렇게 크게 숨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강용석 아저씨도 봐봐요. 뭐 도도맘 나 했어. 근데 후회해. 뭘 했어요? 도도맘이랑 좀 이렇게 썸이 있었잖아요. 후회하고 나 와이프랑 사과하고 다 이제 뭐 했어. 내 잘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더 얘기해도 뭐 어떻게 사과 다 했는데. 근데 보통 좌파들은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안 그래. 근데 욕구가 사람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돈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막 그런 데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니까 뒤에서 그게 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구를 발산을 못 하니까. 뒤에서 푸는 거지. 뒤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뭐 다 바보예요. 다 결국 그런 식으로 불러나가잖아요. 아무튼 그게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투표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를 보고 어떤 성향인지 보고 이제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가 이제 결론입니다. 부정선거 생각보다 판이 큰데 진짜 중국하고 어떻게 싸울 엄청 거냐. 크죠. 네. 이 진짜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쵸.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게 그 뭐 정책 얘기도 하자면 또 너무 판이 크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정책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간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이번에 헌재에서도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게 불법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선관위 누가 감사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법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아까 얘기하다 보는데 조지아라든지 뭐 거기도 A웹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뉴스 다 해외 뉴스 있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걸 좀 널리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알리고 싶은데 유튜브나 이런 데, 블로그나 뭐 이런 데다가. 제 영상 조회수가 뭐 200, 300회, 400회밖에 안 나오니까 뭐 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뉴스 나오는 걸 계속 보니까 계속 5년 동안 축적돼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건 거죠. 왜냐면은 저도 뭐 이런 뉴스는 접하고는 있지만 이게 조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파편화된 것들만 계속 날라오니까 이게 조합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정리는 안 되고 그쵸.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뭐가 또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물타기하고 저기. 정리가 안 됐었는데 네. 오늘 좀 이렇게 한 큐에 딱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어떤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결국에는 이 중국을 어떻게 조지느냐. 그쵸. 이게 핵심이네. 네네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그렇죠.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안 되게 만들려면은.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 얘기랑 엮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동북공정. 동북공정과 아마 그때는 또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게 또 뭔가 그렇죠. 또 나오겠죠. 정리가 돼 있을 거고 네. 또 그에 대한 해석도 좀 예. 필요할 거고요. 부산과 부산에 사는이 부산에 가잖아요. 이번에 옮겨가잖아요. 사는이 왜 부산에 가는지, 문현동에 왜 금융센터가 지금 놀고 있는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